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바로 경제 대공황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 보려 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위기를 말하고 전문가들은 저마다의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마치 1929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던 그 암흑의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만 같은 불안감.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과연 100년 전의 대공황과 같은 모습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929년의 위기는 디플레이션, 즉 통화의 가치가 급등하고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현금을 가진 사람이 승자였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바로 끝을 모르고 풀려나는 돈, 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대공황 시기 금값은 무려 80%나 폭락했습니다. 현금이 가장 귀한 자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금과 은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00년 전과는 전혀 다른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붕괴에 대한 공포가 아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한 진짜 위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채의 증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 경제를 잠식하고 있는 괴물이죠. 올해 초 미국의 정부 부채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2조 3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더 늘어났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부가 빚을 내어 돈을 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방, 인프라 투자, 각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1929년의 디플레이션이 아닌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정부는 결코 돈 푸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그들은 어김없이 더 많은 돈을 풀어 위기를 덮으려 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증가는 결국 우리가 가진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조용한 도둑과 같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현상,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고통의 근원이죠. 대공황의 공포는 허상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대한 부채가 만들어내는 인플레이션의 파도는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이처럼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도 왜 세상은 아직 무너지지 않은 걸까요? 여기에는 위기를 상쇄하는 강력한 힘, 바로 성장과 혁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위기는 언제나 혁명이 끝난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폭발적인 성장이 모든 문제를 집어삼켰습니다. 철도, 전기, 석유, 자동차와 같은 혁신이 세상을 바꾸고 부를 창출했죠. IT 혁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의 아픔이 있었지만 그 이후 우리는 구글, 아마존, 애플과 같은 거대 기업의 탄생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 혁명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AI는 이미 미국 GDP 성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 한 부채 증가의 고통을 어느 정도 감내하며 시스템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성장이 멈추고 더 이상의 혁신이 부재하며 과잉 생산의 늪에 빠질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부채가 팽창하는 과정이지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돈 찍어내기가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1971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브레튼우즈 체제라는 약속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 통화는 그 달러에 고정하는 이른바 금 본위제였죠. 하지만 베트남 전쟁 등으로 막대한 돈을 지출한 미국은 약속한 만큼의 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달러를 줄 테니 약속대로 금을 내놓아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궁지에 몰린 닉슨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현대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닉슨 쇼크입니다. 금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난 달러는 이때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찍어낼 수 있는 명목 화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금값은 1970년대 내내 24배나 폭등하는 전설적인 슈퍼사이클을 시작합니다. 통화량이 통제 불능 상태로 팽창할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진짜 돈, 즉 금을 찾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통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그 가치를 보존해줄 안전자산이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과 은입니다. 금은 수천 년간 인플레이션의 방패 역할을 해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은 역시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특징이 있죠. 마치 거친 파도 위에서 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배와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돈이 풀릴 것을 예상하며 금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JP모건은 금값이 $5,000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숲 전체, 즉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부채는 줄어들 수 없다는 거대한 구조적 흐름입니다. 잘 짜인 포트폴리오 안에서 금과 은은 단순한 투자 자산을 넘어 내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1929년식 대공황, 즉 모든 것이 얼어붙는 디플레이션의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대비해야 할 것은 멈추지 않는 부채 증가가 불러오는 장기적이고 끈질긴 인플레이션입니다. AI와 같은 기술 혁신이 성장을 이끌며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있지만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큰 흐름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성장이 없는 돈 풀기는 거대한 고통을 낳게 될 것이고 정치인들은 가장 쉬운 방법인 돈 찍어내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현명한 투자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금, 은, 그리고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적절히 배분하는 것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는 가장 안전한 독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혜를 나누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통찰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정확한 현실 인식 위에서 굳건한 부의 성을 쌓아 올리시기를 기원합니다.